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호소대학의 이기영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육사시 광야의 양자 과학적 해석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6월 21일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 대공연장에서 열린 안중근 평화음악회 때 이 광야 노래를 처음 그 초연을 했어요. 물론 제가 노래한 건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오페라 가수면서 이제 대학 교수인 김성지라는 분이 노래를 했는데 한국에는 뭐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본 많은 그 소프라노 가수 중에서는 거의 뭐 단연 톱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작곡하게 된 그 계기는 이제 제가 그 김대중 정부 때 산자부 장관 했었던 김영호 교수님께서 요즘 그 한참 그 말이 많은 그 이우환 화백하고 같이 저를 찾아와서 광야하고 절정을 작곡을 좀 할 수 있겠냐 하고 제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작곡을 했는데 마침 그 한국 그 어떤 악단으로서는 아마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 베를린 필 무대에 서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그 대학 교수면서 이제 지휘도 하시는 장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추천을 해줘서 이 무대에 서게 됐죠. 물론 이제 광야를 쓴 이육사는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시인이었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독립운동을 그 시로서 계속 했는데 이 광야는 바로 그의 유작이 됐죠. 어, 북경의 그 일본 영사관 지하 형무소에서 죽으면서 이 시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작곡을 하면서 시를 되뇌이고 했더니 이 시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게 바로 개천 아닙니까?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그 독립문 공원에 있는 독립각인가 그런 그 단군의 제사를 지내는 10월 3일이면 이제 그런 곳에서 제가 제사 후에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그 이 노래를 개천절과 관련돼서 특히 그 양자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 주시죠. 요거는 그 독일에서의 공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성금을 좀 모금하기 위해서 한강가에 있는 저희 천년초 농장에서 그 이육사 평화음악회라는 것을 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옥교사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기금도 꽤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 독일의 베를린 필 같은 개막 바로 직전에 그 단원들이 나오는 장면을 찍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바로 얼마 전에 독립각에서 열린 그 한국의 민족 종교 단체가 한 4, 50개 단체의 장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한민족 그런 단체 어떤 10월 3일뿐만이 아니라 3.1절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모이는 단체들이 한 100여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그
군종들이 이렇게 운집한 가운데 대표들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뒤에 보면은 개천절 이렇게 단군상이 있죠. 그다음 슬라이드. 예, 여기 지금 이제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요. 제가 임성수 교수하고 고려대학의 임성수 교수는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 작곡을 하던 음악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같이 고려대학교를 같이 다녔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 다닐 때 합창반에서 활동을 하고 저는 이제 고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또 캠퍼스 싱어로서도 활약을 했고 또 77년도에는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을 해서 많은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 노래가 지금 나오나요? 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아까 전에 들었습니다. 예, 한 절 들었죠. 그럼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시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시 해설을 한 걸 쭉 봤었는데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게 이제 진짜 닭이 울었냐 안 울었냐 해가지고 다들 진짜 닭이 울었다 이런 분도 있고 안 울었다 하는 시 해설가들도 있는데 이제 문학 평론가들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만큼 닭이 어디 우는 소리가 들렸으랴 처음 하늘이 열렸는데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지구가 처음 열리는 개천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다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래요. 이어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등 지구의 구성 요소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곳은 모든 인류 문명의 그야말로 시원이 되었던 신시 배달국. 이건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사달, 백두산 등이 있는 우리 배달 조선의 신선한 땅인 한반도와 간도를 포함한 만주, 라오 등 반도 이런 데 것이리라.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고토를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떤 분은 이육사의 집 근처에 포도원이 있는데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학평론가의 글도 봤습니다. 다음. 다음이요. 네. 아니 전이고요. 다음. 지금 저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원활치 않아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이 이죠. 아니,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채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광음, 빛과 밤낮이라고 세월이라고도 얘기하게 하는데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빛이라는 게 양자 파동인데 한국은 이제 배달국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침에 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 하늘에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사는 어떤 빛의 민족이다.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한국의 고유한 그런 기철학을 하늘 마음을 갖고 사는 민족이다. 그런 걸 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다음이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엄혹한 일제 시대에 매화향기가 있겠냐. 정말 매화향기라는 게 결국은 선비의 향기인데 하늘 마음이 있겠느냐. 아득하다. 그러니까 해방이 멀었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또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온 의로운 세상은 멀고도 아득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산다. 이것이 바로 배달민족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우주의 운행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 그게 바로 순리죠.
하늘 마음을 갖고 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진 그 선비, 선비는 이제 풍류를 즐기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풍류라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물론 이게 그 최치원 때 그 신라에서 화랑도로부터 선도적인 그런 사상이 이제 바탕이 됐는데 제가 그 보니까 풍류란 기를 품은 바람으로 그 바람으로 인한 만물의 변화, 바람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기를 이제 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양자들이 그 외부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또는 외계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만물의 변화를 살피는 관찰하는 학자, 즉 그 뭐 경물치시란 말이 있나요? 뭐 그런 아마 선비의 그런 특징과 동시에 그게 이제 관괴죠. 그 주역에서 그리고 이제 손괴. 그러니까 이제 선비는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도 공적인 공의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정의로운 그런 공의의 뜻을 두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선한 땅에 작은 희망의 씨앗인 시, 즉 광야를 지어서 후세 누군가가 노래해서 홍도익중, 즉 그 상호 어떤 홍익의 큰 그래서 모든 지상 만물이 서로 이익을 주는 그런 씨를 뿌린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뭐 지사 인인 살신성인에서 지사는 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다. 그래서 인을 이룬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 안중근이 쓴 유목집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안중근 유목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자 성어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붓글씨를 쓰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다음.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육사가 처음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264호실에 그 수감돼서 그때 그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그 이 육사가 감옥에 들어간 거는 그 일경이 그 범인을 잘못 알고 그때 아마 그 은행 그 폭파 사건에 그 범인을 찾고 있었는데 이 육사를 이제 잡아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육사가 아니라 실제 그 진범이 나타났죠. 다음. 그래서 이때 이 육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다음 슬라이드. 여기 나오는 김진홍이라는 사람이 실제 범인으로 나중에 잡혀가지고 옥에서 나중에 빠져나왔습니다. 다음이요. 이 육사의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방 고천 사진이요. 아니 고전. 예, 이 사진을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또 그 다음 사진, 그 형제가 동생하고 같이 찍은 거죠.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제 최근에 이게 발견됐는데 한복을 입은 사진으로 형제들이 같이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육사가 아주 뭐 아이돌처럼 잘 나왔네요. 다음. 그래서 그 이 육사는 아시다시피 조선혁명군사간부학교에 그 일기로 그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국의 그 중고대학인가 그런 그 중국의 중고대학이란 대학의 사회학부에 들어갔었는데 좀 다니다가 말고 그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혁명 군사간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불국사에 왔을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그 맨 오른쪽에서 앉아 있는 세 번째 사람이죠. 다음. 이거는 그
육사 시고 해서 이 육사가 아마 결국 이 육사가 시집을 못 냈는데 시집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연을 쳐서 이 육사 시고 해서 이렇게 표지도 만들어 놨었는데 요 그림의 원본을 이제 김영호 전 장관께서 그 전에 경북대학 교수를 하셨었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도 하셨고 그 원래 장관도 하셨지만 이분이 그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작곡을 의뢰를 해서 작곡을 해줬더니 이걸 자기가 저한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아주 우수한 그 유목 작품이지만 굉장히 우수한 멋있는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꽤 그 아주 비싼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그 드라마가 두 번이 방영이 됐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절정이라는 이름으로 방영된 드라마에서 감옥에서 그 시를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백마탄 초인이 돼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런 내용의 그 시가 나오면서 바로 이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백마탄 초인. 초인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뭐 어디서 들어보셨지만은 니체의 초인. 니체가 이제 니체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사실 불교의 그런 불경을 보면은 굉장히 양자과학적인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게 양자과학하고 진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뭐 진공묘유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있다. 뭐 색식시공이라든가 비슷한 말이잖아요. 물질인 듯 비물질인 듯. 사실은 이제 파동이죠. 우주는 그 파동이 전 우주에 걸쳐서 그 장들이 서로 몇 가지 장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질이 사람들이 그 관측을 할 때 이제 물질화 되거든요. 파동이. 그런 이제 양자과학적인 설명인데 그래서 관측자 효과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불교를 제가 조금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그 지금부터 이제 좀 이제 직접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육사가 그 1922년에 일본의 니흔 대학으로 유학을 갔어요. 중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근데 이제 2021년에 닐스 보어가 그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는데 그 입자설과 파동설을 합쳐서 그런 공로로 물론 이제 그때 아인슈타인하고 아주 많이 논쟁을 했죠.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하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합쳐서 그 동양의 음양설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마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컴퓨터도 1과 0 둘로 그러니까 이거를 디지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연속적이 아니라 이렇게 단속적으로 디지털로 끊겨서 우주가 디지털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22년에 그 이 육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간도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뭐 10,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뭐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 양자역학 공부를 했다는 증거를 제가 나중에 찾아냈어요. 바로 요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건 아마 2027년인가 기사 같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도 나혜석이라고 그 화가 뭐 자유
이렇게 자유롭게 바람을 연애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나혜석의 오빠가 일본 동경공업대학을 다녔어요. 일본 동경공업대학은 뭐 동경대 안에서 같은 노벨상을 3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대학인데 나중에 이 육사가 일본에서 지내기가 위험해지니까 중국으로 중국의 중고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 사회학과로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나혜석의 오빠가 나경석이에요. 그러니까 나혜석의 오빠네 집에서 1년 반 동안을 살았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중고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중고대학도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2차 대전 후에 중고대학이 없어져가지고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 집에 살면서 나혜석의 오빠가 쓴 글들을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글인데 이때 연재를 했는데 동아일보에 처음에는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글을 썼고 그다음에 쭉 6번에 걸쳐서 총 7번에 걸쳐서 양자역학에 대한 글을 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한국이 독립을 되찾는 길은 국력을 높이는 건데 결국은 과학을 공부하는 게 과학적인 능력, 공업적인 능력, 산업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동아일보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때 좀 확신을 하게 됐죠. 이거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단곡이라는 것도 계연수가 썼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전부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에요. 천도교에서 돈을 대주고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한국의 역사서들을 전부 모아서 정리를 한 게 이제 바로 환단곡인데 저도 뭐 환단곡에 뭐 큰 관심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그런 책을 쓴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더라 어떤 파키스탄인가 어디 외교관이었는데 이 친구가 외교관 생활하면서 한국적 가치에 눈을 떠가지고 환단곡이 나오기 이전부터 어떤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또 한국 고대 철학에 대해서 제가 어떤 깊은 지식들을 이렇게 섭취할 수 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가 위설하고 그냥 무슨 환빤이 무슨 옥봉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특히 이제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더라고요. 무슨 그야말로 민족주의 완전히 민주주의를 망치는 민족주의자들의 위서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너무 심하게 막 그냥 몰아치고 욕을 하고 막 환빠들을 미친놈처럼 취급을 전부 이렇게 싹 도배를 해버렸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철학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마침 한 3, 4년 전에 3명이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양자 얽힘으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양자 얽힘을 부정했던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증거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양자 퀀텀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귀신 같은 일이 실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로 한번 페어링된 양자 쌍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사실 그 전부터 그 어떤 도인 산속에서 그 수련을 하면서 그 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텍사스 의대에서 그 미토콘드리아 그 어떤 그런 생명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제가 그 알로에도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천년초도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뭐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그 세포 내에 있는 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 뭐 모든 세포, 뭐 뼈도 세포고, 뭐 정자 난자도 세포고, 우리 몸 뭐 살덩어리도 다 모든 게 다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은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그 에너지 대사를 하는 효소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원,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포도당이죠. 유기산이라든가 또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TP라는 에너지로 만드는 기관인데, 현대인들의 그 기저질환, 소위 이제 대사병이라 그러죠. 이 대사병이라는 건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생겼다는 것을 제가 이미 20,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식물에서 뽑은 그 폴리페놀계의 항산화제로 미토콘드리아 막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해서 그때 뭐 PCT 세계 특허도 내고 뭐 논문도 좋은 논문 쓰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호서대학에서 그 손바닥 선인장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손바닥 선인장을 가져와서 이게 영하 20, 30도가 돼도 얼어 죽지 않는 아주 특별한 선인장이다. 내한성이면서 그 단연생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집집마다 다 그 울밑이나 당독대 밑에 이 선인장을 심어서 그 저희가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그 넘어져갖고 무릎이 까지면 어머님이 발라주시던 지쳐가지고 이제 바로 그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영하 20, 30도가 돼도 안 얼어 죽고, 한여름에 그 떼 앞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툭툭 끊어져요. 이렇게 선인장이라.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내던져놔도 몇 달이 지나도 이게 안 말라 죽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어떤 아무리 기후가 나빠져도 죽지 않는. 근데 이제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도 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 바이러스라든가 뭐 어떤 병원성 미생물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스님이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뭐 그 유명한 젊은 해민 스님 말고 그 평생 그 붓글씨를 그 평생 동안 써오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서예가보다도 아주 최고봉에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추사 김정일을 흠모를 해서 추사체죠. 그래서 추사 기념 사업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제가 그 1998년도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으로부터 천주교 과학인상을 받았었어요. 개인상으로는 제가 처음 받았는데 단체만 주다가 과학자상을 줘서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생존 사료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해서, 그때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만 톤씩 나올 때 그를 수거를 해가지고 생존 돼지 사료 만드는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돼서 전국에 100수십 군데 지자체가 다 그를 따라 했을 정도로. 이제 올해는 못 갔어요. 한 3, 4년 있다가 무슨 뭐 그 어떤 돼지 뭐 닭, 하여튼 특히 이제 돼지 바이러스 병이 돌면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많은 뭐 증거도 없이 그런 하여튼 괴담들이 들어오니까 그 많은 지자체에서 그 중지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였는데, 왜냐하면은 한국의 그건 이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칼럼을 누가 썼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료 수입업자가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생존 사료로 해서
그 시장이 줄어드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1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생존 사료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갖고 그 농민들이 그걸로 그 돼지를 키웠는데,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야채를 이렇게 따다가 서울의 중앙시장, 도동시장 이런 데서 이제 팔고 돌아오실 때는 식당을 돌면서 그 음식물 그때는 꾸정물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수거해서 그걸 돼지를 먹여서 저희들 등록금을 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독일의 베를린 공대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분리해온 100여 가지의 효모를 다 그 알코올 증류팩, 그러니까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하고 이제 남은 그 폐수인데, 그 BOD가 뭐 굉장히 높았어요. 뭐 5만, 6만 될 정도로. 근데 그거는 일반 세균으로는 처리가 안 돼가지고 효모로 그 처리를 하니까 이제 전처리 단계로서 이제 그걸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막걸리 효모라든가 김치유산균 그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니까 발효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면 이제 pH가 많이 떨어지는데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이러스가 못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런 그 바이러스병이 오히려 예방이 되는데, 이제 일본 음식은 이게 상하면은 이게 뭐 생선이 많고 그러면은 pH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그 육류가 많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그 외국에서의 논문들을 예로서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방해를 놓은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계속되질 못하고 한 3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뭐 한 6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 단국대학, 건국대학하고 가톨릭대학하고 저하고 셋이서 해서 그 성공을 해서 제가 그 가톨릭 그 환경상도 받은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저는 이제 과학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쨌든 미국에 가서 또 이제 분자 레벨에 또 세포 레벨에 이런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양자역학적인 세상을,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가 프랙탈 구조라고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서 그 진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람의 그 생물의 모든 세포들도 처음엔 단세포, 2, 30억 년 전에는 단세포였었는데 이게 이제 다세포로 됐다가 진화를 해서 식물과 동물로 또 이제 분화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까지 진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대인들의 걸리는 병들이 제가 쭉 봤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흰쌀, 현밀가루, 흰설탕, 흰소금 이런 그 지나치게 극가공 식품들 때문에 특히 이제 마그네슘하고 항산화제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고, 또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 대사를 진행하는 효소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 작동을 못 하거든요. 특히 마그네슘 부족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인들이 걸리는 대부분의 질병, 대사병이라고 그러죠. 대사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만, 당뇨, 고혈압을 거쳐서 뭐 하여튼 뇌질환을 거쳐서, 이것이 결국은 암세포, 현대인의 모든 질병들이 대부분 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생긴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우주도 그 그러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건 아원자인데, 그 양자라는 것은 그 아원자 수준의 미립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전자라든가 광자라든가 뭐 하여튼
요즘에 새로 발견된 여러 가지 힉스 입자라든가 이런 많은 20여 가지 그런 밀입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세계하고 그 우주, 큰 우주,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원자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이제 분자가 또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분자가 이제 또 세포를 만들고 하면서 점차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프랙탈 구조, 비슷한 구조가 이렇게 중첩돼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생물들이 이제 진화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이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스님이 그때 제 환경 강연을 듣고 저를 초대를 해서 천년초를 연구를 해봐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니 이게 많은 병에 효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게 항산화제가 보통 식물의 100배가 넘는구나, 참 기이하다, 이렇게 많은 항산화제가 왜 생겼나. 물론 이제 한여름에 뜨거운 그 햇빛 때문에 생기는 자외선을 이게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고 수산기의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사실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또 마그네슘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마그네슘이 보통 식물은 뭐 많아야 뭐 몇십 밀리그램, 그 건량 100g당. 근데 이거는 어유 세상에 1000mg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식물에 다 100배가 넘어요. 항산화제도 100배가 넘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귀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특별한 저거는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강변에 부모님께서 이제 몸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으시겠다고 저한테 그걸 인계를 해서 네가 관리를 해라. 그래서 거기 뭘 심을까 하다가 이제 그 스님이 연구해보라고 전 천년초를 심었어요. 한 5, 600평 이상을. 그러면서 그 스님이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뭔가 슈퍼푸드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거를 주스도 만들어 먹어보고, 막걸리도 만들어 보고, 빵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처음으로 식품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직접 먹으니까, 이게 먹으니까 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볍고 개운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제가 천년초에 대한 방송을 의뢰받으면서 자료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눈이 50이 넘으면서 0.5 이하로 떨어져서, 이거 안경을 써야겠다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조사를 해봤더니 점점 천년초를 먹은 다음부터 좋아져갖고, 0.5 이하였던 게 2년 뒤에 0.6, 그다음에 또 2년 뒤에 0.9, 또 2년 뒤에 1.1,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시력을 검사했더니 양쪽 다 1.5가 된 거예요. 한 6, 7년 만에 0.5 이하, 0.23 했던 게 1.5가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거를 방송을 JTBC 미라클 푸드인가 이제 거기서 1시간 동안이나 우리 농장에서 그걸 촬영을 했는데, 하면서 그걸 발표했더니 그냥 온갖 방송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수십 군데 제가 천년초 얘기를 하면서 천년초 그야말로 박사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제가 양자과학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요 다음 슬라이드. 3일 신고를 제가 접하게 된 게, 제가 저는 지금 아산의 설화산이라고 하는 산 속에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여기 주변에 집도 없어요. 저쪽 조금 한 100m 올라가면 이제 폐쇄된 기도원 하나 있고, 주변에 집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 살게 된 이유는, 제가 호서대학교에서 여기 한 7, 8km 떨어져 있는데, 호서대학교 뒤에 산인데, 제가 이제 여기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 의장을 하면서 설화산 석산개발 반대운동을 하면서 설화산을 드나들다가 고불맹사송 고택이 근처에 있다는, 설화산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를 이제 드나들다가 이쪽 제가 지금 사는 쪽도 이제 왔게 됐는데, 근데 거기 드나들면서 보니까 고불맹사송의 한 일이, 그분이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그 청백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세종대왕 때 좌우의정을 했고 특별히 그 음악원에 수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악의 정치에 세종대왕의 정치를 예악의 정치라 그러는데 얘는 뭐 당연한데 왜냐하면은 성리학 주자학의 나라니까 예를 내세우는 건 당연한데 도대체 악이 여기 왜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음악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불맹사성이 직접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술원, 음악원, 아니면 예술 예종, 한예종 이런데 총장격 정도 됐을까? 어쨌든 음악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특히 그 세종대왕의 스승이 권근인데 이분은 17살 때 장원을 했는데 이분이 또 삼일신고의 대가더라고요. 삼일신고에. 그럼 이게 삼일신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삼일신고가 뭔가 했더니 그 천부경을 교화서로 이렇게 만든 천부경의 일종의 교육. 천부경은 우주의 운행 원리를 81자의 한자로 이제 쓴 건데 이거는 제가 공부를 쭉 해봤더니 신시 배달국부터 이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단군 조선 때 이게 쭉 이제 그 경서로 읽히던 그 역사서이자 그래서 삼일신고에 그 세계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주가 형성되는 지구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일신이 조건세계 하시고 이제 신이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뜻인데 다음 슬라이드. 하느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그 해누리를 맡은 사자에게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시니 이게 아마 은하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700 그 성운. 너희 눈에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제일 큰 듯하나 사실은 한 알의 작은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의 그 수많은 성운에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속부를 진탕에 바다로 육지로 만들어 이제 지구가 이제 그 생명이 사는 생태계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 마침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옛날에 이게 그 단군 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이요. 하느님께서 땅속 깊이까지 기운을 불어넣어 감싸고 햇빛과 열로 따뜻하게 하여 길 걷고 날고 허물 벗고 헤엄치고 흙에서 자라는 온갖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딱 양자 이렇게 금방 얘기한 그 광야하고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육사가 이 시를 지을 때 틀림없이 그 삼일신고의 세계훈을 알고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던 그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이 연재했던 글 찾아서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쓴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한국적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거는 이제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때 제가 방송국에 아나운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 마침 80년 서울의 봄 때였죠.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처음으로 전두환 타도 데모를 4월 달에 열었어요. 그때 제가 전력 노릇을 한 거죠. 그냥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모여라 해서 데모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맨 앞에 기수단 5명 중에 제가 제일 가운데에 섰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학교 교기도 들고 그렇게 해서 그 고려대 정문으로 그 진군하려고 했는데 뭐 전경들이 세 겹 네 겹으로 싸가지고 그 돌파를 못 해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려대 교우회관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허리를 잘려가지고 그 기수단만 그 뒷문으로 길거리로 도망쳐 나와서 그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가지고 안내양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여튼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전경이 뺑 둘러싸고 유리창을 다 깨고 그 최루탄을 수십 발을 집어넣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하여튼 그 다 잡혀갔는데 저는 옆에 혼자 앉아있던 여학생을 끌어안고 혼자 안 잡혀갔어요. 그때 잡혀간 친구들은 뭐 군대를 끌려가고 한 6개월씩 그 형무소 살고 정신 이상이 된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그 지하 그 본해포를 알게 됐는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같이 데모하던 이화여대 다니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그 지도 교수가 하던 박순경 교수라고 이제 통일운동 하시던 분이죠. 그분하고 이효재 교수하고 하던 그 지하교회 정릉에 그 교회가 이제 본해포에 그 지하교회를 본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반나치 운동을 하던 독일의 목사님이죠. 결국은 그 히틀러 암살당까지 만들었다가 잡혀서 해방되기 몇 개월 전에 그 프로이센에 있는 형무소에서 독일에 그 죽었는데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됐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하여튼 그 재밌는 게 그 독일에서 그 베를린 필에서 그 지휘도 하시고 바이올리니스트로 평생을 봉직하셨던 헤르만 바그너라는 할아버지 댁에서 무료로 살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는 85이나 된 노익장인데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명상을 하고 기체조를 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동양의 선비처럼 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노자와 장자를 배웠어요. 처음으로 그 28살 때죠. 그래서 인류가 조만간에 곧 그 환경 파괴로 기후 위기로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동양 철학이다 하면서 노자와 장자를 배웠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중국 철학이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얘들아 자연스럽지 못하게 그게 뭐냐 순리대로 살아야지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사실은 일산 지역의 그 유명한 한학자의 그 장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어려서부터 뭐 천자문은 물론이고 뭐 사자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가지고 제가 그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그 선비 훈련을 받고 물론 이제 저는 그 전주시 성령대군파의 종갓집에 제가 17대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어머님한테 아주 혹독하게 받고 자라서 그걸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의 그 자연 철학의 그 정점이 뭔가 결국은 81자 천부경하고 삼일신고 참정개경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뭐 소수 민족 종교의 경전 정도로만 치부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이기동 교수님이란 분이 제가 EBS TV 특강을 몇 번 들었는데 그 환단고기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인류의 위대한 철학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위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그분은 뭐 그 성균관대학교에 유학대학장을 하셨고 지금도 세계 태교학회 이사장이죠. 지금도 어떤 그 인문학 명강사로 전국을 돌면서 특강을 하시는. 우리 그 아산에도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한 10여 권을 읽었어요. 환단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중용강이라든가 한국 철학이라든가 뭐 케이스피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아시나요 그대는 하늘 마음을, 이런 그 시를 하나 써서 그분의 그 책에 들어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냈더니 이분이 사모님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산속을. 자기가 수십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하여튼 평생을 그 공부를 하고 했어도 이게 너무 어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제 시를 보니까 그 시 한마디를 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겠다고 그 위대한 시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한강 문화 포럼이란 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1년에 2번씩 하는데 세 번째 10월 25일 날 행주대교에 있는 저희 그 천년초 농장에 농막이 있어요. 한 40평 되는. 그 안에 PPT나 뭐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런 그 준비가 다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노래로 또는 시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꽃이 피다니라는 시를 한 7, 8년 전에 여기 들어와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요 짧은 시인데 한 7, 8년 걸려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시는 꽃이 피다니 꽃이 다시 피다니 이 얼마나 기쁜가. 산다는 것은 꽃 피우는 것. 저만의 색깔과 저만의 향기와 저만의 몸짓으로 제자리에서 자신만의 꽃을 활짝 피우자. 이 시는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홍익정신을 압축한 건데, 이게 그 화엄이라는 게 그 수많은 야생화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제 따서 이제 화엄 사상 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화엄 사상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수를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작곡을 해서 교과서에 들어간 한강 흐른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합창으로도 많이 불리고 중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가곡 백곡집에도 좀 실려 있죠. 그래서 합창을 아주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는 오세영 선생님의 쓴 시인데, 그 시가 한국적 어떤 정서, 정과한이라든가 또는 응응과 끈기 또는 홍익정신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오세영 선생님이 그거를 저한테 작곡을 의뢰를 해서 제가 작곡을 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저마다 생의 등불 환하게 밝히면서 오늘도 은하수로 묵묵히 흐른다. 이 부분이 또 이제 홍익정신을 말한 건데, 이게 보니까 그 3일 신고에 들어있는 세계훈하고 또 그 단군색이라고 행촌 이암이 쓴 고려시대 말에 시문화시종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총리인데, 그분이 이제 몽골의 침입과 그다음에 친원파의 횡포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우리는 위대한 천손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십 권의 그런 단군 조선에 관련된 모든 도서들, 특히 이제 역사서라든가 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분이 썼는데, 거기 보니까 지하 구독, 공화전물, 홍도익중 요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기동 교수님이 아주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하 구독은 자신을 알면 부독, 홀로임을 추구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우주가 한 몸이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화전물은 자신을 비우면 자연을 존중하게 되고, 홍도익중, 그러니까 만물이 상호 서로 이익을 주는 홍익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른 예를 들면은 종교 작은 민족 종교나 이런 데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도 이 세상에 나처럼 존귀한 건 없다까지는 이게 맞는데,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거든요. 누구나 최고다. 서로가 자기만의 색깔과 저만의 향기와 저만의 몸짓을, 이거를 존중해야 된다. 저의 본 모습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영화 캐데헌의 골든
노래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화엄 사상이고 여기에서 천지인, 뭐 성부, 성자, 성령, 기독교 이것까지 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천부경적 우주관 그게 결국 이제 양자 과학이죠. 그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3년 전에 그 퀀텀 엔탱글먼트 양자 얽힘으로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제가 양자 과학을 그냥 깊이 이제 혼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도 그냥 수십 권 사서 보고 이게 그 홍익정신과 맞닿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양자 터널링 현상이 이제 또 미국의 그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생체계 내에서의 어떤 양자 터널이 형성이 되는 거를 그 증명을 한 건데 그 시냅스 그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미세 소관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 이제 그 단백질 미세 소관에 그 양자 결맞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사람이 뭐를 관찰하는 순간 그게 이제 결맞음이 깨져서 그 입자로 이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양자역학의 이제 그 어떤 입자냐 파동이냐 그 관찰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거든요. 그게 그 대상에 영향을 줘서 깨지는 거예요. 미시적인 세계가 워낙 미시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반도체도 나온 건데 지금 이제 그 초전도체에서 초전도체로 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미세 그 소자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 뭐 순간 이동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암호화폐도 금방 이제 암호를 풀 수가 있는 순식간에 왜냐하면 이제 그 고전 물리학에서의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1과 0으로 두 개로 된 건데 양자 컴퓨터는 1과 0과 그다음에 중첩된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중첩이 몇 번 되느냐가 이게 큐비트거든요. 그래서 큐비트를 지금은 한국에서도 20여 회 이상 실현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100회가 넘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수십억 년이 걸려서도 그 슈퍼컴퓨터로는 해결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복잡한 이 복잡계에서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단 몇 초 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양자과학하고 AI가 합쳐지면은 아마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인도 순식간에 만나고 우주인이라는 게보다는 그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그 영계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를 염체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강에 그 소년이 온다 소설도 그게 현실이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염체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혼이 보이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들은 다 들려요. 근데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그 뭐 차크라가 열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3의 눈이 열린다.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 뇌 속에 그런 그 양자를 인식하는 그런 뇌가 이제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도 두고 블로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유체 이탈은 아주 기본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진만 보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신유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라든가 또는 와칭 이런 책을 좀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할 텐데 워낙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수십 번을 봐도 책을 수십 번을 보고 또 봐도 저는 이제 조금은 좀 이제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캐대언을 감독한 강 감독이 이제야 원래 본래 영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유물론적 쾌락주의, 그러니까 제가 그 호서대에서 저는 뭐 생명공학이 전공이었지만은 제가 그 과학과 윤리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한 5년 이상 강의를 해서 인류의 어떤 철학사라든가 하는 걸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서구의 그 어떤 유물론적 그 쾌락주의, 뭐 미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도 생기고, 아주 그 공산주의가 뉴라이트가 된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 저기 한국의 그 주사파가 뉴라이트의 핵심 아니에요 지금. 그 유물론적 물질만을 중시하는 거죠. 영혼을 다 배제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도 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배제하니까. 근데 이 서구적 유물론 철학이 다 그래요.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은 내 친구가 그 순천향대학에 저명한 암 전문 거기에 교수인데, 그 뭐 스트레스로 암에 걸린다는 건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서 그게 피의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혈관이 양직이 되고 또 혈전이 생기고, 그래서 산소 전달이 안 되면은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암세포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 요즘은 이제 뭐 대체의학으로 그런 거를 자기네도 과목으로 하긴 있는데, 자기네들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물론적인 거죠. 근데 아니에요. 영성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염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유리겔라 생각나죠? 멀리 있는 숟가락도 구부리는 거, 그 염체로 구부리는 거거든요. 그 이제 염체를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건데, 그런 건 전부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지금 왔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speak action at a distance,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는 것, 그 양자 사이에 일어나는 스푸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 곡할 노릇이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자기 끝까지 인정을 안 했는데 결국은 인정이 된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양자 터널링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전혀 다른 순간 이동도 되고, 뭐 영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살아있고, 실제 이 세계는 그 플라나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영혼 백인데 혼은 이제 그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제 아스트랄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좀 높은 거는 이제 멘탈체라 그래요. 이지체. 그다음에 그보다 이제 더 높은 영의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과학적으로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만이 그게 눈앞에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강제로 억제해왔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라고 종교에서는 또 몰아세워서 자기네 신만 유일하다고 했는데 유일하지 않아요. 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염체가 됐다가 실제로 우주 양자장하고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영의 일부가 되는데, 그거를 아인슈타인도 알긴 알았는데 그걸 룰풍크테 에너지라 그랬는데 0점 에너지죠. 근데 그 요즘 과학자들은 그걸 제로 포인트 필드라 그래요. 양자장이죠, 장. 양자장이 우주 온 만물을 다 사실은 다 퍼져 있죠. 그 콜드 그 실버 코드라고 해서 은실이라고 하는 걸로 다 연결돼.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가 돼도 그 실버 코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세상을 여행하면서 세상 만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육체를 떠나서.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새. 그런 수련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지금 왔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제 영혼 백이 다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된 거죠. 꽃이 피다니라는 시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행주산성이거든요. 이게 뒤가 덕양산 행주산성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 웅어라는 고기를 잡는 어부셨는데 제 동생은 이제 그 건너 그 화곡동 성당의 신부 그 사제예요, 사제. 그 제가 교복 입은 저는 이제 장발에 그때 대학 4학년 아마 1980년도에 찍은 것 같은데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한강 흐른다를 작곡을 하고 또 제가 그 어린이 합창단을 그 환경 합창단으로 만들어서 세계 합창 올림픽에 나가서 그때 금메달을 받았어요. 한강 흐른다 그 노래를 실은 건데 어떤 한강 흐른다가 이제 제가 만든 최초의 그 통익 정신을 담은 한국적 가치를 담은 그런 노래인데 여기서 이제 꽃이 피다니가 나온 거죠. 다음. 이게 제가 살던 집이에요.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기와집이 행주성당이고 맨 오른쪽에 초가집이 이제 우리 집인데 그 한강이 왼쪽으로 쫙 펼쳐지죠. 그래서 약간 산 쪽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오세영 시인의 한강 흐른다 시를 보고서는 크게 감동을 해서 행주산성에 이마모테라고 그 절벽이 있는데 옛날에 그 하여튼 임진왜란 때 그 절벽을 타고 일본 그 수군들이 올라오는 거를 행주치마로 돌을 갖다가 던져서 막았다 뭐 그런 그 전설인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강 아버님은 어부고 저도 같이 아버님하고 배를 타고 웅어를 잡아서 그물에서 띄어서 광주리에다 담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옛날에는 일산 근처에 박만섬이라는 큰 모래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돌을 쌓으면서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 또 다른 생태계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섬에 가서 조개를 잡아오던 그 생각도 나고 저는 이제 볼을 막으면은 그 웅어도 황복도 그 바다에 사는 건데 알라으로 이제 갈대밭으로 강으로 올라오는데 그게 다 막혀서 생태계가 다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운하 반대운동을 하느라고 대운하 반대운동 노래로 한강 흐른다 음반을 냈는데 그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방송, KBS 교통방송은 제가 거의 매일같이 하다시피 했었는데 1905년, 6년, 7년 쭉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런 길을 걸어오게 된 거죠. 다음. 이게 이제 윤선도가 그린 행주산성에서 웅어잡이 그 배들을 그린 거. 웅어잡이하고 황복잡이. 다음. 네,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큰 절벽 같은 게 아시다시피 그 아주 아름다운 절경인데 옛날에는 여기 강변도로가 나기 전에 정말 아름다운 그 뒤에 정자도 있었고 그 진짜 이 한강 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곳이었는데 어머님이 여기서 빨래터로 빨래를 하러 왔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다음. 다 망가졌죠. 뭐 수변을 다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한강 흐른다는데 이게 이제 그 합창단이 불렀는데 안산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한 400명이 이렇게 부른 그런 건데 하여튼 나중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다음. 죄송합니다. 예예. 이게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됐고요. 이제 한강 흐른다. 예예예. 이제 이거 뭐 이거는 뭐 천천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네 넘기세요. 뭐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거 좀 회의하기 직전까지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집에서 또 회의를 했거든요. 또 10월 25일 날 우리 한강가에 행주산성
그 밑에 행주대교 바로 옆에 천년초 농장에서 한강문화포럼 그 기획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여튼 네, 네, 어려운 수고하셨습니다. 얘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선 박수로. 일을 중단하겠습니다.